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복주머니 특강 원론 두 번째 시간을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시간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시간도 마찬가지. 어차피 우리는 이제 맞출 것만 맞추자. 그죠? 빠르게 우리가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체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3요소와 4요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3요소와 4요소를 이제 각각 하나씩 볼 거예요. 먼저 가연물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우리는 가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럼 가연물은 타기 쉬운 애여야 가연물이 되기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연물 구비 조건 중에 커야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들이 있고 작아야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가연물이 있을 때 이 발열량이라는 게 큰 애가 가연물이 되기 쉬울 거냐 아니면 작은 애가 가연물이 되기 쉬울 거냐. 당연히 가연물 자체에서 나오는 열량이 커야만 가연물이 되기 쉽겠죠. 그쵸? 그리고 표면적,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불과 닿는 면적, 또는 이제 산소와 닿는 면적. 당연히 큰 애가 가연물이 되기 쉬울 거고 산소와 잘 만나는 애가 당연히 가연물이 되기 쉽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산화 반응을 잘 해야만 당연히 가연물이 되기 쉽다. 자, 작은 거, 제가 작은 거 잘 보시라 그랬죠. 앞에서 제가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작은 애일수록 조그만 에너지에도 반응을 하는 애다. 열 전도율, 요거 헷갈리니까 잘 보라 그랬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작은 애다라는 건 옆으로 열을 토스해주는 걸 잘 못하는 애다. 즉 본인이 열을 계속 가지고 있는. 맞습니까? 열 전도를 잘한다는 건 옆으로 내가 토스, 열을 빨리빨리 넘겨준다는 건데 그랬으면 그 가연물 자체는 불이 나기 쉽지가 않겠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해야만 본인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만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걔를 다른 말로 열 축적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계 산소 농도, 이 한계 산소 농도는 이 가연물이 탈 때 필요한 산소 농도다라고 나와 있죠. 또는 이제 최소 산소 농도.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조금만 있어도 잘 타는 애가 가연물이 되기 쉽겠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큰 것과 작은 것 되어 있고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래서 정리 잘 하시고. 얘네들, 밑에 있는 애들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뭐가 될 수 없다? 가연물이 될 수 없다. 그죠? 대표적인 게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영조건수, 불활성 기체 또는 비활성 기체, 헬레, 아크, 세라. 그죠? 헬레, 아크, 세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 산화물. 완벽하게 산화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산화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들. CO2, H2O. 즉 얘네는 다 무슨 성이에요? 불연성이죠. 불연성. 그리고 산화 반응이 무슨 반응이래요? 흡열 반응이다. 주변으로부터 열을 빨아들이는 반응이다. 대표적인 물질이 질소. 이런 애들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가연물로 볼 수 없다.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밑에 산소 공급원과 점화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기억하시죠? 라고 하는 건 일단은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위주로 제가 그냥 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하는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걸로도 충분히 공부가 가능하지만 약간의 이제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좀 더 많은 학습이 좀 필요하지만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산소공급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 조연성 또는 지연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남을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소는 남을 돕는 가스죠. 그러니까 남의 뭐를 돕는 거냐면 얘를 돕는 겁니다. 요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연소에 필요한 주 공급원 중에 하나고 평상시에 21%로 있다가 평상시. 그죠? 얘가 15% 이하로 떨어지면 얘가 이제 질식에 관련된 거죠. 반응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연성 가스가 있고요. 조연성 물질 또는 지연성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자, 조연성 가스는 가연물이 잘 탈 수 있게 도와주는 가스. 즉 남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퍼주는 가스들. 즉 연소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가스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있다 그랬어요? 손오공이 산에 가서 염불을 외운다 그랬죠. 오공산 염불.
맞나요? 요런 애들 들어가 있고요. 503 염불.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가보면 1류라던가 5류라던가 6류 위험물 있다 그랬죠. 그쵸? 맞습니까? 그리고 산소 공급원은 평상시에 21%가 있다가 얘가 15% 이하로 떨어지면 제가 불이 꺼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1% 정도는 있어야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3요소 중에 또 하나인 점화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점화원이 상당히 불을 붙일 때 중요한 거다. 가연물이 있고 산소 공급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가 만나도 절대 불은 붙지 않는다. 맞잖아요. 이러면 평상시에 계속 불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가연물 아닙니까? 이거 칠판? 맞습니까? 주변에 산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불 붙어요? 안 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얘한테 불을 붙일 수 있는 에너지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름이 뭐다? 점화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열원, 착화원 또는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주는 애가 결국 점화원이니까요. 그래서 물질을 발화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연소는요. 물리적인 조건과 이거 잘 보십시오. 에너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연소가 되거든요. 물적 조건이라는 건 양에 관련된 거예요. 즉 가연물이나 산소에 관련된 거. 맞습니까? 자, 여기 에너지에 관련된 거. 에너지에 관련된 거 양이죠. 얘가 물적 조건이고 가연물이나 산소. 그죠? 얘는 에너지 조건이죠.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조건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양적인 개념보다는 약간 질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개념, 이 에너지를 주는 애가 뭐라고요? 점화원.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돼야? 충족이 돼야만 얘가 되는 거죠.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하셨죠? 두 개가 충족이 돼야만 연소가 될 수 있더라. 됐나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아니, 우리 지금 가연물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저 사무실에도 뭐 여기 책상도 있고요. 뭐 여기 칠판도 있고요. 그죠? 뭐 A4 용지도 있고요. 자, 얘네들을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그냥 불을 직접 갖다 대도 되고요. 또는 이제 뭐 전기불꽃이 띈다거나 맞습니까? 또는 어떤 기계와 기계가 마찰을 하면서 거기서 튀는 불똥 이런 거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점화원에는. 그래서 점화원 종류가 엄청 많죠. 이렇게.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강조하는 게 용해열이 뭐고 연소열이 뭐고 분해열이 뭐고 자연발화가 뭐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용해열이 뭔지 읽어보시라니까 여러분들. 연소열이 뭔지 읽어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다음 중 화학적 점화원이 아닌 것은 고를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중 전기적인 점화원이 아닌 것은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기계적 점화원이 아닌 것은 고를 수 있어야 돼요.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화학적으로 내가 불을 낼 수 있는 또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점화원의 종류가 용연분자라고 해서 용해, 연소, 분해, 자연발화 이런 애들 들어가 있다 그랬죠. 용연분자. 자, 그리고 전기적 점화원의 종류에는 저유, 아, 정. 그죠? 아, 정. 그리고 마지막에 낙까지. 이런 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에 의한 불이 날 수 있는 애들이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기계적 점화원의 종류에는 안맞춤이 있다. 안맞춤. 요거 구분은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단순한 열에 의한 점화원, 고온 표면, 적외선, 특히 이런 애, 복사열. 그죠? 그래서 구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하시고 혹시 보기에 다음 중 점화원이 아닌 것은 해서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은 해서 문제에 이런 애가 들어가 있다? 얘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점화원이 될 수 없습니다. 융해열은 뭐냐면 고체가 뭐가 될 때, 액체로 상변화가 될 때 필요한 열량값이고요. 기화열은 액체가 뭐가 될 때, 기체가 될 때 필요한 열량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불을 붙일 수 있는 애들이 아니고 뭐 시에 필요한 애냐면 상태 변화 시에 필요한 에너지. 상변화 시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융해열, 기화열이라고 해서 얘는 점화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다. 할 수가 없다. 요거 이제 답으로, 오답으로 잘 나오니까 한 번 더 체크 잘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화학적 점화원의 종류에는 용연 분자가 있다 그랬죠.
맞나요? 근데 그 중에 요 자연발화. 자, 얘가 이제 뭐냐면 점화원 없이 열의 축적에 의해 발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열 축적에 의한 발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연발화의 종류에는 또 몇 가지가 있더라? 5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3분 흡증발, 산화, 분해, 흡착, 중합, 발효. 맞습니까? 그래서 3분 만에 내가 요리를 어떻게 했다? 흡입해서 증발을 시켰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우리 먹방 같은 거 보잖아요. 그죠? 먹방 보면요. 요즘 막 햄버거를요. 막 30개, 40개씩 쌓아두고 먹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은 그냥 음식을요. 진짜 흡입을 해요. 좀 있으면 음식이 없어져 있어. 와. 저는 햄버거 한 세트? 막 2세트, 3세트 먹게 생겼는데 한 세트밖에 못 먹어요. 배불러서. 근데 그 친구들은 진짜 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외울 때 3분 만에 음식을 흡입해서 뭐를 시켰다? 그렇죠. 증발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외워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자연발화는 얘가 있어야 돼요. 점화원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 내부의 열의 축적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자연적으로 불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자연발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중합열, 발효열. 자, 종류는 꼭 암기하시고, 자, 산화열은 뭐냐면 내가 그냥 공기 중에 놨더니 거기서 자연적으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열 축적이 일어나서 불이 났대요. 자, 대표적인 게 이런 거. 기름걸레, 황린. 아셨죠? 자, 분해열은 물질이 뭐가 되면서 자연분해가 되면서 그 내부에 뭐가 있으면 열이 생기면서 자연분해가 되면서 거기서 생긴 열에 의해 그게 축적돼서 불이 나는 것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류 위험물들이 이 안에 들어가더라. 흡착열은 주위의 기체를 빨아들여요. 그럼 빨아들이면 그게 이제 그쪽에서 열이 생겨서 그 열을 또 축적을 해서 자연적으로 불이 나는, 그죠? 흡착열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탄탄탄. 중합열이라는 건 요건 제조 과정에서 열이 나면 그게 또 축적이 돼서 불이 날 수 있답니다. 뭐 비닐 아세틸렌, 시아노수소 산화에틸렌 요런 애들 대표적으로 살짝 체크해 두시고, 발효열은 미생물 활동, 탭이나 비료 이런 데서도 자연발화가 일어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연발화라는 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열축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자연발화를 내가 만일 방지를 하고 싶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발화가 쉬운 조건이에요. 그럼 이걸 반대로 하면은 예방 조건이 되겠죠. 반대. 맞습니까? 그럼 자연발화가 되기 쉬운 조건은 열량이 큰 애들일수록, 당연한 거 아닙니까? 표면적이 큰 애들일수록, 산소와의 친화력이 좋은 애들일수록 자연발화가 되기 쉽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자연발화가 되기 쉽겠죠. 근데 요게 좀 특이하다 그래요. 자연발화 쪽에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다? 습도. 습도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습도, 적절한 습도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촉매 역할을 한다. 촉매. 그래서 우린 건조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자연발화를 막으려면.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거나 열 전도율이 작거나 그러면 자연발화가 잘 된다. 그래서 딱 보면 뭐하고 비슷해요? 얘하고 똑같죠. 가연물 구비 조건하고 유사합니다. 그죠? 아까 우리 여기서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좀 틀린 거죠. 요게 좀 특이한 거죠. 요걸 특이점으로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방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열축적을 방지한다. 온도나 습도를 낮춘다. 그리고 이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나중에 가보면 자연발화성 물질이다 라고 해가지고 삼류 위험물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특히 이거 황림. 얘는 물속에 보관을 한대요. 요거 잘 보시면 좋습니다. 됐습니다. 요 정도 잘 보시고요. 다음 이제 전기적 점화원이 있어요. 자, 전기적 점화원에 제가 아까 뭐가 있다라 그랬냐면 뭐 저유아정낙, 저유아정낙. 뭔가 이제 전기에 의한 불이 붙을 수 있는 점화원의 종류들이죠. 근데 여기서 얘를 보는 거예요. 정전기. 자, 정전기는 물체 위에 정지하고 있는 전기를 얘기하고요. 자, 얘 발생 과정.
전하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전기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발생하면 걔가 흐르지 않고 축적이 된대요. 그럼 축적이 되다가 결국 걔가 이제 방전이라는 걸 일으키고 거기서 이제 불이 나는 걸 얘기하는데, 자, 얘는 요 예방대책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실 거면. 그래서 접지나 본딩을 한다 그랬죠. 도체 물질에 접지나 본딩을 하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어떻게 보면 전기를 흘려보내는 거고, 공기를 이온화시킨다. 뭐 계면활성제를 사용한다. 부도체가 아닌 도체. 부도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전기가 더 축적이 되기 때문에 도체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뭐 차폐장치나 제전기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요거 제가 잘 보시라 그랬죠. 요거 항상 70%. 그러니까 건조할 때 정전기가 더 잘 발생한다고요. 건조할 때 정전기가 더 잘 발생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정전기 자체를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더 잘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 이유는 뭐예요? 겨울이 더 건조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또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연소의 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지금 제가 3요소라던가 또는 4요소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연소를 시키려면 우리가 조건들이 이런 조건들이 있다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물적 조건, 어떤 양에 대한 조건. 그죠? 그러니까 가연물의 양이나 산소량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에너지 조건. 얘는 질적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요 에너지를 얼마나 주느냐.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연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 조건 중에 또 상당히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요 조건이 있습니다. 요 온도 조건. 그래서 온도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온도에 대해. 그래서 내가 인화점이라는 게 있고요. 연소점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보면 발화점이라는 게 있죠. 자, 인화점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화원에 의해 발화가 가능한 혼합기가 생성되는 최저 온도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연소 하한계에 불이 붙는 최저 온도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불을 갖다 댔을 때, 근데 이 혼합기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가연성 가스와, 그죠? 산소가 합쳐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이 혼합기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결국 이 고체 가연물이다 라고 하더라도 얘가 열과 닿으면 이 고체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열분해가 돼서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얘를 태우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뽀글뽀글 끓으면서 액체가 되기 시작하고, 얘가 결국은 뭘로 변한다? 기체로 변해요. 이 기체로 변한 거에 산소가 붙어서 여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런 열분해 과정을 거친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가연물은. 맞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열분해 가스가 나오면 이 열분해 가스거든요. 걔가 이제 산소와 붙으면 그게 이제 가연성 혼합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가연성 혼합기에 점화원이 갖다 대면, 점화원이 붙으면 이제 그게 이제 불꽃 모양으로 보이는 거다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혼합기가 생성되고 거기에 이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얘는 순간적인 연소만 가능한 거예요. 지속적인 건 안 됩니다. 아직 연소가 지속은 안 돼요. 아셨죠? 잠깐 불이 붙고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류위험물. 우리가 사류위험물이라고 하면은 뭐 제1석유류, 뭐 2석유류, 3석유류, 그죠? 이런 애들. 걔네들이 다 인화점을 가지고 구분을 하죠. 자, 연소점은 뭐냐면 얘도 점화원이 있긴 한데 이거는 순간적인 연소가 아니고 지속적인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다. 즉 내가 불을 붙였는데 그게 불이 그냥 꺼졌어요. 틀림없이 불꽃이 처음에 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불꽃이 꺼졌어요. 그럼 걔는 인화점엔 도달을 했지만 아직 어디에 도달을 못한 거다? 여기 아직 도달을 못한 거거든요. 그럼 얘는 조금 더 내가 불을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화점보다 몇 도 높다? 한 5에서 10도 정도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화점 있죠. 발화점. 발화점과 인화점과 연소점의 차이. 얘는 점화원이 없는 거고 얘는 점화원이 있는 거죠. 미안해요 여러분들. 얘는 점화원이 있는 거고 네, 점화원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방금 점심을 먹고 왔더니 지금 헷가닥 했나봐요 여러분들 머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화원이 없는 조건에서
발화는 최저 온도다. 자동 발화점, 자연 발화점. 지금 얘도 내부 열 축적에 의해 어떻게 보면 불이 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분자 구조가 복잡한 애일수록, 발열량이 큰 애일수록, 분자량이 클수록, 산소의 농도가 클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결국 이것도 뭐하고 비슷하다? 가연물의 구비 조건하고 유사하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발화점이 낮아진다는 건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만큼 점화원 없이도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황린 같은 거. 이 황린이 몇 도예요? 발화점이 34도거든요. 자연 발화점. 34도에서 불이 없어도 주변의 열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황린을 그냥 내비두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붙을 수 있다? 불이 붙을 수 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온도와의 관계는요. 인화점이 가장 낮고요. 그리고 연소점, 발화점 요 순이 된다. 약간 인연발화? 약간 인연발화?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된다 그랬죠. 그쵸? 자, 그리고 밑에 가보면 액체 가연물의 인화점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저는 요 순서 있죠. 이거 제일 낮은 거. 여러분들 낮은 게 위험한 거예요. 낮은 게 위험한 겁니다. 산화프로필렌이라던가 이氧화탄소라던가 아세톤 한 4등까지는 조금 순서를 조금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몇 도다라고 암기하시는 게 아니고 낮은 거 순서대로. 발화 온도는 발화점 요 정도. 근데 지금 고체죠, 고체. 액체 발화점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요게 이제 1등 낮은 거 대표적인 거. 그리고 이게 2등 얘는 3등까지만 볼까요? 3등? 3등. 요 정도. 그리고 요 고체 발화 온도는 두 개는 암기하시면 좋은데 특히 이거. 예.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숫자를 외운다기보다는 어떻게 해라? 순서를 알고 있어라. 낮은 순서. 대신에 황리는 하나 암기하시면 좋다. 됐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연소 범위라는 게 나와요. 보이십니까? 자, 연소 범위 같은 말이 뭐래요? 연소 한계, 폭발 범위, 폭발 한계, 가연 범위, 폭발, 가연 한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씁니다, 그냥. 우린 그냥 연소 범위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연소 범위가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게 연소 범위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하한계, 여기가 상한계. 뭐 예를 들어 메탄이 하한계가 5고 상한계가 15라 그랬죠? 맞나요? 메탄이 5에서 1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5, 여기가 15. 그래서 얘는 결국 메탄이 5에서 15% 안에 들어왔을 때 뭐가 붙을 수 있다?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연소 범위라고 한다 그랬고 결국 얘는 얘에 따른 양이거든. 그러니까 가연물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약간 양적인 개념인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한계라는 건 최소 농도고 지금 여기 갔을 때 상한계는 최대 농도가 되겠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스마다 얘가 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가스들은 또 연소 범위라는 걸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연소 범위가 넓은 가스가 위험한 겁니까? 연소 범위가 좁은 가스가 위험한 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전 다 들려요, 마음의 소리로. 연소 범위가 넓은 게 위험한 거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연소 범위 바깥쪽에서는 연소가 되지 않으니까 요 범위가 넓은 애일수록 그만큼 불이 붙기 쉬운 애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고, 그래서 얘를 잘 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고 좁아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넓어지는 경우는 위험해지는 거고 좁아지는 경우는 오히려 안전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5가지를 봐요. 산불난 PT. P하고 T는 압력과 온도를 얘기합니다. 산불이 났는데 PT 체조라고 있다, 여러분들. 그죠?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힘들겠다, 그지? 산불이 났는데 옆에서 이러고 있으면 뜨겁기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산불난 PT라는 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산소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연소 범위 늡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산소량이 증가하면 연소가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온도가 상승합니다. 연소 범위 늘어나요. 그죠? 압력이 상승합니다. 연소 범위 늘어나요. 근데 여기 갔을 때 난류. 요게 이제 처음 나오는 거니까. 층류는 천천히 흐르는 거. 반대 개념. 난류는 막 흐르는 거. 막 흘렀을 때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기체 분자, 분자들끼리의 충돌이 많아지니까 불이 더 잘 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난류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좁아지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요게 넓었다가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 그게 이제 안에다가 얘를 넣어주는 겁니다. 뭐를 넣어준대요? 불활성 가스. 즉 무슨 말이냐면 연소 반응을 활성시킬 수 없는 가스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타지 않는 가스를. 그럼 연소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좁아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요. 자, 위험도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메탄이면 상한계에서 하한계를 빼고 하한계로 나눠주는 거야. 여기 UFL이 상한계고요. LFL이 하한계거든요. 맞나요? 그럼 얘가 위험도가 몇이 나오냐면 2가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제 르샤틀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르샤틀리. 자, 이 르샤틀리의 L은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가스의 상한계나 하한계를 구하는 게 아니고 혼합가스. 2개 이상의 가스의 상한계와 하한계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갔을 때 뭐 1번 가스, 2번 가스, 3번 가스에 각각 뭐를 넣어주냐면 L에다가 상한계를 구하고 싶으면 상한계, 즉 연소 범위를 넣어주는 거죠. 하한계를 구하고 싶으면 하한계를 넣어주는 거고 이 V는 뭐냐면 부피예요, 부피. 그러니까 농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스가 몇 프로가 있는지를 위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가스, 2번 가스, 3번 가스를 다 각각 넣어주시는 거야. 아래 분모에다가. 그리고 여기 100이라는 게 있죠. 이 100은 아래에 있는 이 가스의 전체 농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0%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 합쳐서 100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100은 아니라 그랬죠. 가연성 가스가 100%가 없을 수도 있어요. 불연성 가스가 섞여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그 불연성 가스는 여기서 빼줘야 돼, 농도를. 아셨죠? 그래서 이건 문제를 하나 풀어봐야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공식을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얘 이름이 무슨 법칙이라고요? 르샤틀리의 법칙입니다. 르샤틀리의 법칙.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얘가 나오죠. 이게 이제 뭐냐면 가연성 가스의 연소 범위들. 연소 범위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氧화탄소다. 이氧화탄소다. 연소 범위가 1에서 44, 1.2에서 44다. 그래서 제가 외울 때, 저는 외울 때, 이 괜찮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왕이죠? 1이 이렇게 된 거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44. 다시 이왕 1이 이렇게 된 거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공부를. 그래야 합격하는 거지,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외우시라고. 그죠? 그럼 얘를 또 이렇게 위험도를 구해보면 이게 나온대요. 자, 그리고 아세틸렌. 아세틸렌은 연소 범위가 258하나, 258하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세틸렌, 258하나. 자, 아이옷이 뭐밖에 안 남았대요? 8하나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원래 옷이라는 게 여러분들 팔이 두 쪽이 있잖아요. 이 한쪽이 날아간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제가 두 딸의 아빠거든요, 저도. 저도 아빠입니다. 두 딸의 아빠고. 지금 애가 아직 어려요. 예, 초등학생.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구나. 2학년 올라가고. 한 명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3살. 이제 4살 되는 거죠, 4살. 이 팔 하나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아빠 입장에서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라고요. 아이요, 팔 하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1, 2.5 해주면 여기 31.4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산화에틸렌. 이건 38광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8땡. 38땡. 마찬가지 위험도 A48. 요건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A48. 요게 한 이 정도 되니까 A48. 그리고 수사치료. 그죠? 그리고 요 4개. 얘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예요? 요 4개. 부탄, 프로판, 에탄, 메탄. 탄화수소계 가연물들. 그래서 부탄은 1884.
그래서 제가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여러분들.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아침에 특히 그렇게 이제 화장실이 많이 차 있거든요. 아침에 그렇게 일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들어가 보면 이제 사로가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가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내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욕을 하면서 이제 빨리 싸 막 이런 식으로 아셨죠? 막 두드리는 거야. 막 나 죽을 것 같아 막 아셨죠? 왜 그런 식으로 외우라는 거 내 말은 1884니까. 그리고 여기 프로판 요거는 푸이구 뭐 소수 모르셔도 되니까 에사밀리 되어 있고, 여기 메탄은 5에서 15래요. 뭐 메오시봉 메오시봉 아니면은 뭐 식당이면 매일 오십시오, 매일 오십시오, 매일 50 15 1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얘네들도 다 뭐가 나와요? 지금 위험도가 나오죠. 맞나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요즘은 이거를 안 주지 않습니다. 보통 줘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외우고 가는 거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위험도가 가장 큰 거 또는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거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걔를 또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연소 범위가 한 43 정도 되거든요. 왜냐면 44에서 한 1 정도 빼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빼보면 한 79. 그죠? 얘가 한 77. 두 개를 그냥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가 46. 요게 한 71.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위험도는 얘가 제일 높아요. 자, 위험도 순서는 그래서 이氧화탄소, 그 다음 아세틸렌, 맞습니까? 그리고 산화에틸렌, 지금 에테르, 수소. 그래서 위험도 순서는 이아산애수가 맞거든요. 요거 암기. 그리고 연소 범위 순서는 지금 여기 했을 때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수소, 그죠? 그리고 에테르, 이氧화탄소. 요 5개 있죠, 위에. 얘네들의 연소 범위와 위험도 순서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는 이아산애수. 그리고 연소 범위 순서는 산수 A, 산수 A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출에 가보면 그게 되게 많아요. 위험도가 가장 큰 걸 찾아라,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걸 찾아라,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가보면 최소 산소 농도가 나와요. 그죠? 방금 했던 게 이제 연소 범위고요. 걔는 이제 가연물의 양을 의미하는 거고, 이 최소 산소 농도는 뭐의 양을 의미하냐면 산소의 양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가연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산소의 양도 연소의 조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작용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최소 산소 농도는 제가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2번째 특강 시간을 마쳤고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